네, 강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뉴스 썰기입니다. 자, 이성대 기자가 이제 다음 주엔 휴가에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네.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기 본인이 때문에. 잡으러 떠나시잖아요. 아, 그건 이제 아직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썰기 강지영 아나운서 이번 마지막인데 예. 네.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준비한 재료 이겁니다. 종로는 저희가 대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후보와의 상의 끝에 저희가 결정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민심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준석도 홍준표 거부. 예. 사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홍준표 의원이 제안했던 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뭐 원칙적으로는 거부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도 좀 세기를 박은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제 윤 후보 거절 의사 발언에 이어서 오늘 쐐기를 박았는데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죠. 종로는 저희가 대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후보와의 상의 끝에 저희가 결정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 그러니까 서초, 청주, 대구 그리고 안성이 네 군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 지역의 민심을 존중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 방침에 지금 변화는 없고. 자, 지난 19일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만났고 홍 의원이 공천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도 어제 사실상 거부했는데 그것도 한번 듣고 가시죠.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정한 그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세워놨습니다.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런 입장을 윤 후보가 보이자 홍준표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합류가 무산되면서 원팀 기조가 멀어진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 그동안 세대포 이론을 강조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2030에게 지지를 받는 홍준표 의원을 좀 잡는 듯한 모습도 있었는데 이번엔 좀 약간 놓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처음 한 얘기를 들어보면 홍준표 의원이 제안했던 거를 이준석 대표도 사실 공천은 제일 큰 영향은 당대표인데 네. 일단 받지 않겠다는 거니까요.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앞서 얘기했지만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의원은 좀 훈훈한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당대표 되고 나서 이제 어리다고 무시당할 때도 뭐 홍 의원님은 잘 대해 주신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예. 그동안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 보였습니다. 안철수보다 홍준표 의원이 먼저다라고 챙기기도 하고 집까지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역시 이준석 대표를 감싸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난해 8월이죠. 당대표 흔든 일 없어야 된다. 그리고 당대표 무시하는 선대위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이렇게 훈훈한 두 사람 분위기가 근데 좀 바뀌었죠. 그렇게 두 훈훈했는데 지금 이 대표가 홍준표 의원의 제안에 다시 한번 종로만 전략 공천이고 나머지는 뭐 경선은 원칙이다. 네. 박는 거는 이제는 좀 거리 두겠다는 건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대본 합류 조건을 단 건 사실 지금 상식에 맞지 않는다. 당연한 거부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실제로 홍준표 의원의 지지가 높았던 커뮤니티에서도 홍 의원의 공천 요구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부를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다음 대선 나오면 2차 컷오프에서 잘라버려야 된다. 이건 이제 마치 이번 홍준표 의원이 이 두 사람 공천 줘야 돼 조건처럼 걸어서 이거는 구태 정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의견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들도 좀 있었는데요. 뭐 내가 홍준표 의원 큰 잘못 없다고 보는 이유다라면서 뭐 이 정도도 얘기 못하냐 이런 지지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보면 기존 지지층은 앞으로 물론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 커뮤니티가 기존에는 홍준표 의원 지지가 높았던 곳인데 맞습니다.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강조했던 세대포 이론은 2030 청년층의 지지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사실 청년층 지지 확보의 중요한 기둥이었는데 지금 앞서 보시다시피 예. 공천 조건 논란으로 지금 일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대남의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선거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홍준표 의원의 속값, 일명 속값이 떨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계산 하에 윤석열 후보 측에 홍준표 의원의 제안을 공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공개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들이 그 나오고 강정 있어요. 아나운서가 오늘 그 분석을 했는데 앞서 제가 썰톡에서 들어보니까 박원석 전 사무총장도 그런 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또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홍 의원의 선대위 합류는 앞서 홍 의원 표현을 보면 무산, 불발이 됐지만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필요하다, 손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2030의 표심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뭐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요. 지금 한 표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홍준표 의원이 아직까지 필요하다고 했는데 들어보시죠. 저는 홍준표 대표의 이 존재라는 것이 네. 그 어쨌든 원팀이라는 것을 완성시키는 데 중요한 퍼즐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24일 전까지는 홍준표 의원의 합류 여부가 결정 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예, 알겠습니다. 뭐 김재원 최고위원도 뭐 합류 여지에 불시 살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뭐 합류 안 한다고 근데 저도 앞서 이제 윤석열 선대본부 측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과거에도 나 이제 글 안 써라고 했다 또 쓰지 않았냐. 합류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뉴스설기 강정 아나운서 한 주간 이거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 한 주간 준비하려고 애썼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가